흑산도 주민들이 날씨에 상관없이 무트로 가서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필수 교통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작은 섬과 섬 사이의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 급수선을 정용해서 행정선을 만들어야 했던 진도군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호남의 삶에 대해 구석구석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바로 여러분과 함께 방법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없다. 그런데 제가 호남에 다가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갔던 의문이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그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약속을 했는데 왜 호남은 발전하지 못하고 더 발전이 더디기만 할까? 왜 호남의 경제는 나아지지 않을까? 왜 호남의 경제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지어 뒷걸음질 치는지, 저는 도대체 왜 그 많은 수많은 약속했던 정치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특히 광주를 찾았을 때마다 의문을 넘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광주 지하철역입니다. 제 어린 시절 지하철은 놀이터이자 미래였습니다. 저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문창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뒤편에서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이 생겼고요. 얼마나 신기했던지 친구들과 함께 학교 마친 뒤에 지하철 일주하는 것, 그것이 당시 가장 큰 유행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은 유명 가수의 노랫말처럼 누군가에게는 옛 사랑의 사랑으로, 그림으로 담아낸 것이었고요. 누군가에게는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발이 되었으면서 또 10대의 허은아에게는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도전이자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호선, 4호선, 그리고 9호선까지 서울 시내 전 지역이 지하철로 연결이 됐고 지금은 세계적 교통 네트워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지하철이 서울의 미래로 바꾸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18년 전 개통한 광주 1호선은 만성적자와 낮은 탑승률이 고질적 문제가 된 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호선 추진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완공 일정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선은 광주 시민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유스케어와 챔피언스 필드, 정작 시민이 필요한 곳에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은 평범한 시민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광주의 지하철은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서울과 같이 지하철이 도시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광주의 지하철은 도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그런 과정의 혹여 버스 회사의 입김이 있지는 않은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근본 원인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또 무산된 유스케어 챔피언스 필드를 경호하는 지선 계획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광주의 지하철이 광주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은아의 지도부는 역사와의 대화를 넘어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미경 최고위원 후보자의 홍보 동영상 상영이 있겠습니다. 왜 이런 분석을 국민의 입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하셨습니까? 앞으로 안전,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 막기 때문에요. 시스템 다 만들겠다고. 그래서 시스템 만드셨어요? 112 시스템 왜 안 고쳤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제발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좀 끼어들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미경 최고위원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얘기는 꺼내지도 마. 정미경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기는 광주입니다. 진박 감별사 기억하십니까?
실종되고 선거는 참패했습니다. 당이 당시 다 이긴다고 했던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패 그 자체였습니다. 내년 선거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기자. 대통령과 당은 하나입니다. 근데 선거에 이겨야 대통령을 지키고 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친윤, 비윤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또 진윤 감별사 나오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지긋지긋하지 않으십니까? 당원 100%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권리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선거 승패에 대한 결과 그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또한 이 전당대회는 우리들만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의 위상과 존재감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민심을 잡아 선거에 이길 수 있는지 우리 당원들과 이 후보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선거를 전쟁터라 진정 생각하신다면 맨 앞에 진두지휘하는 장수를 누구로 세울지 자신의 호불호를 내려놓고 냉정하게 고민합시다. 먼저 우리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수도권 121석 중에 17석이 국민의힘입니다. 수도권을 탈환하지 않고는 진정 이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수도권은 격전지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 탈환의 핵심은 중도층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에 있습니다. 세대 문제 이것도 현실입니다. 60대 이상은 우리에게 유리하고 40대 50대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결국 또 2030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많은 자산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중도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 확장력 있는 당대표 후보가 있습니다. 2030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갖고 혁신의 아이콘 당대표 후보도 있습니다. 정통 보수 우파의 소신을 가지신 당대표 후보들도 계십니다. 이분들 모두 원팀 만들어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겁니다. 이 후유증을 극복하고 대통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감히 저 정미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줄이 없고 오로지 여러분이 줄입니다. 저는 어떤 개파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고 국민의힘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6.25 전쟁터에서 월남전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유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기억할 수 없지만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분들이 남겨주신 그 과업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과업, 대한민국을 지키는 과업, 제가 정치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태영호 최고위원 후보자의 홍보 동영상 상영이 있겠습니다. 김정은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표를 체포영장 발부해
바로 이어서 태영호 최고위원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태영호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동영상을 통해 보셨듯 지난주 제가 국회 대정부 질의 때 이재명 면전에서 한동훈 본부장관을 향해서 저 이재명을 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빨리 구속 수사해라 한 모습 보셨죠? 제가 이재명을 빨리 구속 수사하라고 했더니 오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대목에서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칩시다. 여러분, 아니 오늘 구속영장 내용을 보니 5천억 원이나 헤쳐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이 제가 이재명을 빨리 구속 수사하라고 했더니 아마 저 태영호 무서운가 봅니다. 저보고 국민의힘 전당대 경선에서 사퇴하고 국회의원직도 내놓으라고 어제 저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지금 아니 대장동 땅 해체먹어서 수천억 원 챙기고 북한 김정은에게 쌍방울 김성태 시켜서 돈 갖다 주게 바친 사람 누굽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십시오. 국회 윤리에 제소해서 국회의원직 박탈하고 감옥에 보내야 할 사람 누굽니까? 옳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위대한 광주의 민주화 정신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저 태영호 하나를 놓고 집단 린치하는데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이 나라에 온 저 태영호, 그런 일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민주당과 이재명과 싸우는 기본 전장은 국회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이재명 구속수사 촉구 결의안을 만들어서 이재명이 국회에서 머리 못 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이 뭐 대통령 꿈을 꾼다고요? 제가 그 대통령 꿈 박살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국회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당에서 이 삼위일체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자면 저처럼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이 당 지도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온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은 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당 지도부에 보내야 우리 당 지도부가 전투력 있게 국회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주면 김정은이 놀라서 화들짝 아마 침대에서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하면 제가 광주의 민주화 정신이 북한 평양에서 휘몰아칠 그날까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안보 상황 녹록치 않습니다. 종북 좌파들이 활개치고 간첩단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을 지금 폐지해버리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해서 이 국정원 불허가법 반드시 백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태영호, 이 대한민국의 학연, 혈연, 지연 아무런 연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저한테는 제가 정을 붙이고 기댈 수 있는 400만 명의 당원 동지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뽑아주면 제가 우리 국민의힘은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보수 정당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외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7년 전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에 왔을 때 외쳤던 그 말, 오늘 민주화의 성징인 이 강주에서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영삼 최고위원 후보자의 홍보 동영상 상영이 있겠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아내야 됩니다. 저건 대선 불복입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진짜로 장관급 인사를 하면은요, 자 정리성, 모독성, 직무 능력 아니 김의겸이 허위사실을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바로 이어서 민영삼 최고위원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까마귀도 내 고향 까마귀가 더 반갑다고 하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올 줄산에 전기가 내리는 영암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눈물의 도시, 애수의 도시, 목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리 당원들과 애청자로부터 사랑을 받는 따따보따를 진행하는 호남 보수 민영삼입니다. 광주, 전북, 전남의 호남 보수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께 늦게 합류한 이 민영삼이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60년 전통의 민주공화당을 이어받은 정통 보수 정당 국민의힘을 지키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호남에 계신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장하십니다. 늦게 호남 보수 대열에 합류한 이 민영삼이가 앞으로는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을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하나가 되어 호남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는 호남 보수구 기수가 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 고향에서는 대통령 뉴스가 나오면 텔레비를 돌려봅니다.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래도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지키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내년에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뽑아놓고 우리가 지켜야 될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실 겁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외연확장을 할 것입니다. 영남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청으로, 수도권으로, 강원으로 그렇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대열의 맨 앞장서야 될 분이 바로 호남보수 선배당원 여러분임을 제가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는 최고위원이 되면 주제 넘게 공천이고 뭐고 그런 거 신경 안 쓰랍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당내 단합을 위해서 첫째도 단합, 둘째도 단합, 셋째도 단결을 위해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합된 힘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최고위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모두 호남 보수가 맨 앞장을 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호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열정을 모으고 그 뜻을 모읍시다. 저는 새로 뽑히실 대표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 대표님을 모시고 다시는 당대표가 대통령을 괴롭히고 대통령과 갈등을 느끼는 그런 대표님이 되지 않도록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호남 보수의 기수 전민영삼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자의 홍보 동영상 상영이 있겠습니다. 장병규체 완성으로 새로운 미래를 키우는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준비된 정리성된 덕분경에게 여러분의 힘을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의 승리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보수의 내일을 부탁한다면 덕분경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광주, 전남, 전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김병민입니다. 많이 지치시죠? 벌써 시간이 한 2시간 가까이 지나니까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지개 좀 피면서 편안하게 좀 한숨 돌려가는 시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쭉 펴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해 만든 우리 모두 원팀 아닙니까, 여러분? 총선 승리 압승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 원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전당대회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담보하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전당대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제주의 전당대회에서 성공하는 우리 윤석열 정부를 위한 하나된 국민의힘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부산에서 열린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서 일하는 정당의 비전을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곳 광주에서 우리 당이 나아갈 미래의 비전으로 기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주, 전남, 전북의 그 무수히 많은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정치 권력을 오랜 기간 동안 민주당이 독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우리 광주, 전남, 전북의 경제 발전의 기회가 바로 이곳 광주 호남 지역에 여러분들께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광주, 전남, 전북의 새로운 경제 도약을 꿈꿀 그 기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 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대통령 선거 완수하는 그날까지 유일한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이곳 호남 지역을 수없이 찾았습니다. 우리 광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또 뛰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 약속드렸던 대통령님의 그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호남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외쳤던 그날의 목소리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호남 지역의 발전의 염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돼서 우리 호남 지역이 무한한 경제 발전의 기회를 갖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넘쳐나는 기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여기 계신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호남 지역을 지켜주신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2020년 총선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 이곳 호남 지역에 국회의원 후보조차 출마하지 못했던, 공천하지 못했던 정당이 우리 당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그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 당을 지켜준 당원 동지 여러분의 그 열정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날 대통령 선거 승리를 거머쥐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곳 호남에서 새로운 기회를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 호남을 지켜온 당원 동지 여러분이 윤석열 정부에서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기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곳 호남과 제가 지역구로 있는 서울 수도권은 많은 부분들에 겹쳐 있습니다. 호남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수많은 수도권의 시민들이 계십니다. 호남의 발전이 있을 때 수도권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우리의 총선 승리를 통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 꼭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저 김병민이 호남의 발전을 위한 징검다리가 돼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힘 보태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진 최고위원 후보자의 홍보 동영상 사격이 있겠습니다. 전과 4번 대통령대도 괜찮다면 이재명 찍으십시오. 김어준 씨가 주도해서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빨려들어요. 김어준 씨는 누구나 직업적인 음모론자. 3개 3마리고 마치 못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진다. 바로 이어서 조수진 최고위원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광주, 전남, 전북 당원 동지 여러분, 호남의 딸 조수진, 오늘은 최고위원 후보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여당 지도부 선출 앞두고 호남이계에는 외할머니의 팻마루와 같은 이곳 광주에서 호남이 낳은 세계적인 정치인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을 딴 김대중 컨벤션 센터 연단에 서 있는 것, 저는 지금 몹시 감개무량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3월 9일 정권 교체를 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만 7천 표로 승리했을 때 호남에서 일군 표는 26만 표였습니다. 아직은 척박한 이곳에서 지금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땀과 헌신을 통해 일궈낸 그 26만 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랑스러운 당원 동지 여러분, 국회에 들어온 뒤 저는 고향의 미래와 변화를 위해서 실천과 행동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호남의 기록적 폭우 때는 여러 차례 수해복구 활동을 했고 2021년 봄엔 초선 의원들의 광주 방문을 기획했습니다. 신안, 영광 등 전남 곳곳이 가뭄으로 타들어갈 땐, 전북에 기록적 폭설이 내릴 때도 현장을 찾아
재난특별 교부금 신속 지원에 힘을 보탰습니다. 저는 이런 노력이 호남의 딸인 호남의 딸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권 교체를 해냈지만 아직은 미완입니다.